오늘 리뷰할 품종은 스텔라와 멘타그린입니다. 두 가지 품종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서 리뷰해 볼게요. 대과종, 그러니까 열매가 큰 품종을 찾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잘 봐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무화과 품종에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은 꼭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무화과 품종 리뷰 영상이 유독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품종 리뷰 영상을 17개나 만들어 놓고도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품종 리뷰 영상이 성적이 안 좋으면 다른 영상까지도 전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좋은 영상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식으로 조절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품종 리뷰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다른 품종에 대한 영상을 더 빨리 올릴 수 있으니까요. 무화과 품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면 스텔라는 2022년부터 키웠으니까 올해로 3년 차네요. 나무는 무난하게 잘 큽니다. 삽목이 잘 안 되는 품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틀린 얘기고요. 삽목이 아주 잘 되는 편입니다. 돌아다니는 얘기가 틀린 게 많아요. 특히 품종마다 삽목이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낭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삽목 성공률이 낮을 때 품종에 대해서 평가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성공률이 20에서 30%라면 다른 품종은 다 성공했는데 스텔라만 3개 시도해서 3개 다 실패했다. 이런 경우도 확률적으로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냉장고 크기를 잰다면 재기 전에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줄자가 정확한지부터 검증을 해야 돼요. 줄자가 정확해야 냉장고 크기도 재고 세탁기 크기도 잴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품종이 삽목이 잘 되는지 볼 때도 일단 삽목 성공률이 100%가 나오도록 삽목 방법을 세팅해 놓고 그 방법대로만 삽목을 하면서 품종별로 삽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해야 되겠죠. 뭐 본인이 혼자 생각하는 건 상관없지만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할 때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쉽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스텔라는 뿌리도 빨리 나오고 뿌리 나온 직후에도 건강하게 잘 크는 품종이에요. 삽목은 특별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 스텔라 특징 중에 하나는 잎이 5갈래로 길쭉하게 생겼어요. 위쪽에 튀어나온 부분까지 세면 7갈래네요. 나무가 어릴 때는 잎 모양이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데 스텔라는 삽목 직후부터 특징적인 잎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별이 쉬운 편이고요. 열매도 길쭉하게 생겼어요. 이게 다 익은 건데 열매 색깔이 노란색에서 연두색에 가까워요. 모양은 이거는 조금 둥근 편인데 열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여기 아직 안 익은 열매는 훨씬 길쭉하게 생겼죠. 열매 무게는 오늘은 평균 47g 밖에 안 되네요. 보통은 60에서 70g대가 가장 많고 열매가 클 때는 80에서 90g도 흔히 보여요. 땅에 심으시면 100g 이상도 쉽게 나옵니다. 커서 좋긴 한데 단점 중에 하나는 과피, 그러니까 열매 표면이 쉽게 지저분해져요. 검은색 품종들은 과피가 지저분해져도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주로 노란색 품종들이 표시가 잘 나요. 스텔라도 열매를 충분히 익히거나 날씨가 덥거나 비가 많이 오면 과피가 쉽게 지저분해집니다. 열매를 갈라보면 속살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이렇게 꿀이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꿀이 조금 더 묽어 보일 때도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진해 보이네요. 맛은 거의 항상 비슷한 맛이 나요. 단맛이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지고요. 산미, 그러니까 신맛은 거의 없습니다. 껍질도 질기지가 않고요. 씨앗이 씹히는 식감도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져요. 엄청 단데 부드럽기까지 해서 꿀덩어리 같은 맛이에요. 무화과 맛이 품종별로 천차만별인데 이런 맛도 한 번쯤은 꼭 먹어봐야 할 맛인 것 같아요. 스텔라를 먹어보면 무화과가 다른 과일보다 당도가 두세 배라는 걸 굳이 재보지 않아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건 열매가 일찍 익는 편이에요. 열매가 익는 시기에 따라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나눴을 때 조생종까지는 아니지만 중생종 중에서도 좀 빠른 편이에요. 곡상에서는 보통 장마가 끝날 때쯤부터 8월 말이 되기 전에 전부 다 익어요. 요새는 장마가 끝나고도 집중호우가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랑 스텔라가 익는 시기가 겹칩니다. 스텔라 열매가 비에 굉장히 약한 편이라 열매가 상해버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반면에 노지, 그러니까 땅에 심으시면 옥상보다는 수확이 느려져요. 그래서 열매가 너무 늦게 익는 품종은 땅에 심으면 겨울까지 안 익을 수가 있는데
스텔라는 빨리 익는 편이라 땅에 심기 좋습니다. 수확 시기도 비가 많이 안 오는 9월 정도에 많이 익고요. 그리고 빨리 익으면서도 모든 열매가 거의 동시에 익어요. 보통 첫 수확부터 마지막 수확까지 한 달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천천히 수확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안 좋지만 반대로 한 번에 많이 드시고 싶으시면 좋습니다. 종합평가를 해보면 착과 문턱은 A예요. 열매 자체는 쉽게 생깁니다. 다만 풍산성이 좀 떨어져서 B예요. 작년에 40리터 화분에서 열매 개수가 모든 품종 평균이 28개였는데 스텔라는 20개였고요. 올해는 모든 품종 평균이 40개인데 스텔라는 32개예요. 큰 단점은 아닌 게 열매 하나당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총 수확량을 무게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가장 수확량이 많은 품종에 속해요. 그래서 품종 숫자가 너무 적지 않고 5품종, 10품종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 품종을 키우실 때는 물량용으로 한 그루쯤은 가지고 있으면 좋은 품종이에요. 아니면 적은 품종을 키우더라도 나는 무화과를 많이 먹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스텔라가 좋은 선택입니다. 저도 익은 열매가 몇 개 없으니까 오늘은 작은 용기에 담아야지 했다가 스텔라 때문에 담을 용기가 부족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열매가 크고 수확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맛은 B를 주긴 했어요. 아마 스텔라를 처음 드셔보시면 이게 왜 B야 무조건 A인데 라고 하실 거예요. 그만큼 단맛이 강하고 맛있습니다. 그치만 계속 드셔보시면 너무 달아서 많이 먹기는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복합적인 맛이 아니고 단맛만 느껴지기 때문에 B를 줬고요.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어떤 분들은 스텔라의 강한 단맛을 선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 번쯤은 꼭 먹어봐야 될 맛이라고 생각해요. 열매 크기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A고요. 스텔라를 한 줄로 평가해보면 충분히 크고 충분히 달다예요. 대과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은 열매가 클수록 맛은 떨어지거든요. 특히 맛이 약간 밍숭맹숭해지면서 옅어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스텔라는 열매가 커도 단맛이 진해요. 그래서 대과종을 찾으신다면 스텔라를 1순위로 추천드려요. 이어서 멘타그린을 리뷰해 볼게요. 다른 이름으로는 멘타 프라시나라고도 하고요. 스텔라랑 굉장히 비슷한 품종이에요. 잎이 5갈래로 길쭉하게 생긴 것도 비슷하죠. 열매도 길쭉하고 대과종의 맛도 비슷해요. 이름표 떼고 나무만 갖다 놓으면 저도 스텔라랑 멘타그린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 나무도 2022년부터 키웠으니까 올해로 3년 차네요. 열매 무게는 오늘은 71g이 나왔고요. 스텔라랑 마찬가지로 60에서 70g대가 가장 많아요. 물론 멘타그린도 화분에서 80에서 90g도 종종 나오고요. 땅에 심으면 100g 이상도 많이 나옵니다. 반을 갈라보면 꿀덩어리이고요. 맛도 스텔라랑 거의 똑같아요. 부드럽고 엄청나게 단맛이 납니다. 스텔라와의 차이점은 좀 더 열매가 많아요. 작년에 전체 품종 평균이 28개일 때 멘타그린은 32개가 열렸고요. 올해는 전체 평균이 40개인데 멘타그린은 39개가 열렸습니다. 제 품종들이 대부분 풍산성이 최상위권인 품종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평균만 따라가도 풍산성이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과종인데 풍산성까지 받쳐주는 품종이라 약간은 돌연변이나 이다나 같은 품종이에요. 지금 이 나무는 올해 6월 말에 삽목한 멘타그린인데 9월 30일에 벌써 이렇게 자랐어요. 이 지지대 길이가 120cm인데 나무 꼭대기까지 한 뼘이니까 100cm까지 자란 거고요. 화분 높이가 25cm니까 순수한 나무 크기는 75cm네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열매가 생겼어요. 마디마다 전부 열매가 생기는 중입니다. 물론 열매가 익으려면 80일은 필요하니까 이 열매는 겨울이 오기 전에 익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삽목 3개월 만에 열매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 멘타그린이라는 품종이 얼마나 열매가 쉽게 생기는 품종인지를 보여주죠. 삽목한 지 90일 만에 열매가 생겼고 열매가 익는데 80일이면 충분하니까 170일, 그러니까 만 6개월이 안 돼서 수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수만 있으면 스텔라보다는 멘타그린을 추천드려요. 다만 이 품종을 국내에 도입하신 분이 품종을 수백 종을 가지고 계신데 본인이 즐기는 걸로 만족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삽수나 묘목을 팔아서 돈을 번다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 품종 열매 사진을 보고 쫄라서 삽수를 받아온 거라 아직까지는 이 품종이 국내에 많이 보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스텔라보다는 구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스텔라도 멘타그린보다 풍산성이 약간 떨어질 뿐이지 절대로 나쁜 품종이 아니니까요. 멘타그린을 구하기 어려우시면 스텔라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멘타그린을 종합평가를 해보면 착과 문턱은 A입니다. 아까 1년생 나무가 바로 열매가 생기는 걸 보면 굉장히 쉽게 열매가 생성되는 품종이고요. 풍산성도 A입니다. 열매 숫자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열매 맛은 스텔라랑 똑같이 B를 줬고요. 단맛이 강해서 한 번 먹긴 맛있는데 많이 먹긴 어려울 정도로 달아요. 다만 멘타그린은 특이사항이 있는데 가을에 익은 열매를 먹어보면 여름에 익은 열매랑 완전히 다른 맛이 나요. 멘타그린을 국내에 도입하신 분이 불량식품 딸기 젤리 맛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가을 열매를 먹어보니까 진짜로 불량식품 딸기 젤리 맛이에요. 이 사진이 가을에 익은 열매인데 과육이 부드러운 게 아니고 탱글탱글하고요. 그냥 딸기 젤리 맛이 아니고 불량식품 맛이라고 할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맛있었어요. 일부러 합성 감미료를 넣은 것처럼 복합적인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불량식품 딸기 젤리 맛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만 스텔라처럼 멘타그린도 대부분 열매가 8월 말이면 다 익어버려요. 그래서 10월에 가을 열매를 맛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을 열매가 맛있다는 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크게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작년에는 가을 열매를 한 알도 못 먹었고요. 다행히 올해는 아직 한 알이 남아있어서 가을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을 열매를 수확하면 이 영상 댓글에 가을 열매 사진을 남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 크기는 대과종이니까 A입니다. 한 줄 평을 해보면 스텔라의 상위 호환입니다. 나무 성질이랑 열매 맛은 스텔라랑 거의 같은데 풍산성이 좀 더 좋으니까요. 구할 수 있으시면 멘타그린을 먼저 구해보시고 어렵다면 스텔라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단맛을 좋아하신다든지 대과종을 좋아하시는 경우, 그리고 무게로 따졌을 때 수확량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 그리고 땅에 심을 거라 추워지기 전에 열매가 빨리 익는 품종을 찾으신다면 스텔라와 멘타그린이 좋은 옵션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른 품종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